안녕하십니까. 2020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의 국고 지원사항 및 예산 운영 방법에 대해 안내드릴 ICT 헬스케어팀 박수연 선임입니다. 이번 안내는 각 시도를 비롯한 시군보건소 담당자분들께서 연간 사업 운영을 진행함에 있어 예산 편성 등 사업 관리를 위해 확인하셔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의사 및 간호사, 보조인력 등 서비스 제공자분들은 사업 운영에 대한 안내 이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안내에 앞서 간략하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에서 지원되는 국고 지원의 개요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범사업에서 지원하는 국고 지원 항목은 총 6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격 협진 1회당 진료비를 종별 수가 기준에 따라 원격지에 보상하는 원격 협진 시범 수가. 두 번째로 사업 수행 기간에 대한 운영비성 지원인 사업 운영비. 세 번째로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력 채용 시 지원되는 인건비. 네 번째로 모형 사업, 방문 모형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되는 차량 운영비. 다섯 번째로 필요 사유에 따라 별도 신청하여 추가 지원되는 기타 운영비가 있으며 이 5가지 항목은 지자체 경상보조율 50%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여섯 번째로 화상 장비는 국고 100% 지원되는 항목으로 중앙에서 장비를 직접 설치하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상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항목은 원격 협진 시범 수가입니다. 원격 협진 시범 수가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원격지 의료기관이 수행한 진료에 대해 한 건당 지원하는 시범 수가입니다. 참고로 원격지 의료기관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관리하는 현지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인에게 먼 곳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원격지 의료기관은 각 보건소의 의료자원 및 여건에 따라 민간병원 또는 의원을 비롯하여 보건소 등 현지에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기관은 모두 원격지로 참여 가능합니다. 이러한 원격지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 한 건당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라 시범수가를 보상하며 이는 현재 원격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하여 사업비로서 보상하는 부분이니 보험 청구하여 중복으로 청구하신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수가 지급 기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1차 의원의 경우 21,780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41,690원, 상급 종합병원은 41,030원에 해당합니다. 지자체 시범사업 담당자는 차년도 계획서 및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때 월별로 예상되는 원격 협진 서비스 제공 건수에 따라 종별 기준을 가산하여 시범수가 예산을 신청하고 해당 예산 범위 안에서 시범수가를 산정하여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초 수립한 예산 범위보다 월별 서비스 제공 건수를 초과 달성하여 추가적으로 시범수가를 원격지 의료기관에 정산해야 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예산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원격지 의료기관의 종별 시범수가에 맞춘 예산 집행이 어려울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지급 기준에 대한 하향 조정 등 예산 관련하여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및 조정이 가능하니 안내서 마지막 페이지에 소개된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시범수가를 확인하고 연간 예산에 대해 사전에 수립하는 과정을 선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시범수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수가는 보건소에서 사업의 원격지로서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산출 예시를 보시면 현재 A군에서 원격지로서 수행 중인 의료기관은 A보건소,
B의원, C병원 총 3개소입니다. A군은 원격지와 현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므로 원격지로서도 시범수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원격지 의료기관마다 해당하는 종별 지급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출 예시의 1번은 보건소이므로 21,780원, 예시 2번은 의원이므로 21,780원, 예시 3번은 병원이므로 4690원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월별 협진 건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격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기관 수, 현지 대상자 수, 월 서비스 제공 건수, 총 사업 수행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종별 지급 기준과 총 월별 협진 건수를 확인하였다면 연중 사업 수행 개월 수와 매칭 비율인 50%를 곱하여 최종 국비로 신청 가능한 시범수가 예산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로 설명한 A군의 경우 시범수가로서 국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총 2,266만 1,4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건소 사업 담당자 여러분께서 원격지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할 시범수가에 해당하는 국비 예산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원격지 의료기관의 제공자, 즉 원격지 의사가 현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 시범수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지 의료기관은 제공한 원격 협진 서비스 한 건에 대해 각각 디지털 의료 지원 시스템에 진료 결과를 등록하고 해당 건별로 시범수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1인에게 제공한 협진 건수 1회가 실적 한 건으로 산정되며 월 기준 1인당 최대 4회까지 시범수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원격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월 협진 건수를 조정하여 진행토록 인정하는 부분이며 대상자 1인에 대해 월 4건을 초과하는 서비스가 발생하였더라도 4건까지만 등록 가능한 점 확인 바랍니다. 보건소 사업 담당자는 등록된 실적과 종별 기준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월별 금액을 산출하여 원격지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실적 등록 방법은 디지털 의료 지원 시스템의 매뉴얼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원격 협진을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 실시하여 원격지 의료기관이 민간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인 경우 관할 기관장이 시범수가를 세외 수입으로 판성하거나 해당 시범수가를 우리 사업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사업 추진 관련하여 변경된 점은 시범수가로 발생한 수입을 사업 수행 인력의 인센티브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삭제되었다는 부분이며 추후 시범수가의 활용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 항목은 사업 운영비입니다. 앞서 시범수가는 원격지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예산 항목이었으며 사업 운영비는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게 되는 현지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사업 운영 지원성 예산입니다. 사업 운영비는 현지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 개별로 각각 산정하며 개월당 모형별로 예상 실적에 비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실적은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비는 1개월당 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개월당 실적 20건을 기준으로 20건을 초과할 경우 10건당 10만 원씩 상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범수가와 마찬가지로 당초 사업 신청 당시 20건을 기준으로 월 50만 원으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사업 실적 향상으로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업 수행 건수가 월 31건 이상으로 월 70만 원 신청 가능하나 지자체 사업 운영 여건에 따라 상향 신청하지 않고 기본 50만 원으로 신청하는 방향도 가능하니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 사업 담당자분들께 확인하시어
필요시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 운영비 산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운영비는 현지 기관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모형 1, 모형 2, 모형 3은 현지 기관 개소수 기준으로 산출하고 모형 4는 방문 수행 간호사 수 기준으로 산출하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모형별 산출에 대해 산출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예시의 시보건지소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산출 예시 1번 동그라미를 확인하시면 시보건지소는 모형 1에 대해서 민간병원에 대해 현지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에 따라 시보건지소에 대한 사업 운영비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출 예시 3번 동그라미를 보시면 시보건지소가 모형 4 방문 모형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격지로서 방문 간호사에 대한 원격지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보건지소와 연계하여 원격 협진을 수행하는 방문팀 2개에 대한 사업 운영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시보건지소는 원격지 기관으로서 원격 협진 수행에 대한 시범수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기관이 여러 모형을 추진할 경우 서비스 모형에 따라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이를 각각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하자면 A군이 수행하는 모형은 현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C보건지소, D2 보건진료소, 방문팀 2개로 이에 대해 각각 사업 운영비를 산정하여 총 사업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비에 대한 예산 산출 방법은 추후 사업계획서 설명회를 통해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 운영비의 활용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운영비는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경비에 대해 활용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상자 혈당 검사 등을 실행할 경우 발생하는 소모품 등에 대해 구입할 수 있으며 원격 협진에 필수적인 통신비, 대상자 모집 및 사업 설명을 위한 홍보비, 사업 추진을 위해 회의를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한 회의비, 사업 참여 인력이 우리 사업 관련하여 교육을 받기 위해 발생하는 교육비 또는 출장비 등 방문 모형 수행하는 간호사가 자차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로 유류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지급이 가능하며 지자체 사업 운영 방법에 따라 사업 운영 시 소요되는 약제비 등에 대해 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 운영비로 자산 취득은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여 주십시오. 사업 운영비와 관련한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 운영비는 전년도까지 기관 운영비로 안내했던 항목이며 이는 방문 모형 확대에 따라 운영비 명칭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정한 사항입니다. 앞서 사용처에 대해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사업 시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한 약제비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 수당 지급 시 해당 지자체의 사업 운영비로 편성된 총 예산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운영하실 수 있으며 그 외 제공자는 각 지자체 규정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인건비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사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추가 인력에 대한 지원입니다. 인건비는 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의사, 간호사, 치료사, 보조인력 등 이에 대한 채용 또는 지원이 가능한 항목이며 반드시 현지 기관에서만 채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채용 가능하니 업무 내용과 업무량 및 사유를 계획서에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0년 달라진 사항은 인건비 지원 기준이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초 인건비는 월 250만 원이 기준이었으나 금년도부터는 해당 인력의 임금 수준을 채용기관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였을 때 월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산출 내역과 사유를 작성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자체 내부 규정과 우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분장표, 해당 기관의 인력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 실적을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영비에 대한 안내입니다. 차량 운영비는 방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므로 방문 모형을 수행하는 지자체만 신청 가능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던 인건비를 통해 채용한 우리 사업 전담 방문 간호사가 있거나 또는 별도로 인건비로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보건소에서 기존에 활동 중인 방문 간호사를 통해 우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통해 모형 4인 방문 원격 협진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모두 차량 운영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 운영비는 우리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차량 대수를 산정하여 한 대당 10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하여 예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보건소에서 차량 한 대만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과 사업 수행 계획에 따라 한 대 이상에 해당하는 차량 운영비 신청이 가능하니 계획 수립 시 이 부분을 사전에 산정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 운영비는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며 차량 운영을 위한 임차 비용입니다. 해당 예산으로 차량 구입이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차량 운영비를 통해 지원된 차량은 우리 사업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오니 운영 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50% 예산 중 마지막 항목인 기타 운영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예산은 앞서 현지 기간당 수립되는 사업 운영비로 충당이 어려운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한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격 화상 장비 노후화 등으로 수리하는 데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거나 우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하는 예산 또는 월별 지출되는 통신비는 사업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지만 섬 지역 등 통신 연결에 문제가 많아 별도의 통신망 설치가 필요하여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존 항목에 없는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건소 사업 담당자분들께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실 때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항목 외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부분입니다. 예산 소요가 있는 지자체 보건소는 해당 예산이 필요한 사유와 세부 산출 내역을 계획서에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계획서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세부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금액을 확정하여 통보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상 장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영비와 달리 화상 장비는 국고 100% 지원되는 항목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원격지와 현지 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사업 운영 모형에 따라 방문 모형을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휴대용 태블릿 장비가 배부되며 그 외 모든 기관은 모니터 일체형 PC 등 자리에 거치되는 장비가 제공됩니다. 장비와 관련된 수요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화상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현황 및 수요를 조사하여 지급 혹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장비를 구매하여 설치 및 배부하기 때문에 개별 구입 시보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업 담당자분들께서 확인하셔야 할 국고 지원 사항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추후 차년도 사업 신청을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세부 작성법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